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모델링 및 머신센터 NC 툴패스 캠 가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및 돌출, 빼기, 모서리 블렌드 등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할 거고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기계 가공 기능장, 캠 프로그램 가공의 공개 도면 4번에 해당하는 도면입니다.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 관련 공개 도면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도면상에 이렇게 평면도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A 부분을 단면한 단면도, 여기는 BB 부분을 단면한 단면도, 여기는 입체 형상을 보고 있고요.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이 가로, 세로 길이는 없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이전에 보면 사실 이제 여기 다른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소재 가지고 요 2차원 가공하고 3D 가공을 하는데요. 같은 시험 안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보면 70, 70이라는 소재 사이즈하고 28 두께가 있습니다. 하단에 다시 내려와서 보면 여기 가로 70, 세로 70. 예, 여기 정사각으로 보시면 되고 두께는 28T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UGNX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데이텀 설정 방법,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방법, 돌출 및 빼기, 모서리 블렌드 방법, 그 다음에 제조 NC 툴패스,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 가공 경로 및 모의 가공 검증 작업, NC 데이터 생성 및 확인 수정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극화 공정은 여기 4가지 공정으로 표면, 황삭, 중삭, 정삭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각각의 요인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사용 공구는 여기 3가지 공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뭐 1번, 2번, 3번 평행드밀, 보랜드밀, 페이스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재 크기는 여기 사이즈 정해줬는데 여기 제가 28T라고 제가 도면에 써있지만 요거 소재는 29T로 줘서 표면 가공 1T 정도 여유를 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밀 요거 3번 공구 가지고요. 이 상면 소재 상단 여기를 페이스 커트로 이제 표면 가공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이제 특이사항들은 여기 내용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다시 화면 조금 와서 도면에 좀 보면 특이사항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에 보면, 요 안쪽에 이제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쪽에 보면, 안쪽에 곡면이, 조금 확대할게요. 뭐 이런 식의 곡면이 하나가 있고, AA 부분 단면상의 곡면, 요거는 BB 부분의 단면상의 곡면이에요. 하나는 요렇게 밑에서 요 바닥이 볼록하고, 하나는 바닥이 위쪽에서 또 볼록하고 형태가 두 개가 또 붙어 있다, 그죠? 뭐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요거 모델링 먼저 UGNX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들어가셔서요. 자, 그 다음 XY 평면 클릭하시고 평면 들어오시고 이게 보니까 사이즈 상으로 중심에서 이게 이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여기 센터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면에 보시면 정중앙에 이 중심선이 다 삐져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좌우가 위아래가 요 중심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센터점으로 생각하고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단에 직사각형 들어가셔서요. 여기 세 번째 보면 중심에서 사각형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건 클릭하는 순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심점 먼저 클릭하고 가로 클릭, 세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아까 여기 도면상 70, 70인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두 개가 길이가 같다, 그죠? 그럼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들어가서 같은 길이 눌러주고요.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해서 길이가 일단 같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급속 취소 이용하셔서 취소 한쪽만 주시면 되죠. 요거 70이라고 선언해주면, 예, 닫기 누르면 요게 70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우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하단에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봐가면서 작업을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 구속을 다 안 시켜도 되지만 지금 형상적으로는 구속이 다 돼 있어야지 정상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요까지 했는 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이고 돌출로 나중에 28T 하면 될 거고 안쪽에 있는 요 타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요게 각도가 45도로 뉘어져 있어요. 즉 여기 대각선 하나 기준에서 얘가 누워진 형태다, 그죠? 45도로. 자, 그래서 그냥 선 그리기 선 눌러서요.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클릭을 해서 선을 잇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닫기 누르고. 자, 이 선은 스케치에만 보조선으로 쓸 거라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참조하도록 변환으로 해서 참조선으로 바꿔놓을게요. 저는 이 선을 참조선이라 불러요. 얘가 이제 형상 모델링 작업을,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돌출하거나 회전하거나 이럴 때는, 예, 스케치에만 관여하는 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원을 그릴 거니까 역삼각형 요거 눌러보면 타원 여기 추가 곡선 안에 타원이 들어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센터점 하나 콩 찍죠. 여기 센터점이 잘 안 찍히거든. 일단 기다렸다가 점점점이 생기면 왼쪽 마우스 클릭. 여기 보시면 여기 센터점을 찾을 수 있죠. 자, 여기 센터 클릭하시고요. 자, 아마도 지금 저는 이제 이미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남아 있는데요. 조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임의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센터 이 타원을 그리고 나면 어떤 기본 값이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를 45도로 꺾으면서 이제 어떤 치수값을 줄 수 있을 텐데, 요걸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반경이죠. 그 다음에 각도고. 그러니까 반경값을 주셔야 돼요. 타원은 지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지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름 두 개가 합쳐서 타원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지름으로 치수 주기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는 이게 2D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모델링상에서는 요거 반지름 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외반경이니까 내반경, 그러니까 큰 쪽 지름, 작은 쪽, 아니, 큰 쪽, 작은 쪽이라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큰 쪽은 도면에 보니까 요거 40의 절반 20대 있죠? 그러면 40 나누기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작은 쪽, 여기는 얼마입니까? 30 나누기죠? 요거 확대 조금 할게요. 요거는 30 나누기 2 해주셔도 돼요. 암산해 하셔도 되고요. 자, 회전각도는 여기 주시면 돼. 얘가 여기 CAD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요 부분이 0도 부분이고 요거 기준의 위쪽은 90도고 요거 기준의 이쪽은 180도죠. 근데 요거 기준에 얘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가 0도 90도니까 그냥 45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45도. 그냥 여기가 이제 플러스라는 뜻이겠죠. 45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단을 보니까 구속을 또 하라고 나옵니다. 이미 취소를 주고 얘를 만들었지만 구속을 하라는 말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타원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게 NX뿐 아니라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에서의 타원은 이게 구속이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그래서 얘를 구속을 할 건데요. 얘를 지금 우리가 치수 줬던 이게 40, 그 다음에 30이라는 치수를 여기다 먹일 건데, 자, 급속 치수 이용해서 얘를 40으로 주려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40이라는 치수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분명히 그냥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외반경, 내반경이라고 해서 반경값 줬듯이요. 얘도 지름으로 치수를 줄 수가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반경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찍고 반경값 주시면 되죠. 혹은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20이라는 값은 이미 만들어 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거 주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구속 조건 여기 3이었는데 2 해서 한 개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구속이 한 개 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밖에는 타운은 구속이 안 됩니다. 자, 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요번엔 여기 참조선 클릭하고 요 바깥쪽 아웃라인 클릭해서 요쪽으로 선을 뽑아서 요거 15라고 주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제 한 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분명히 다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요거 각도를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선하고 이쪽을 평행하다고 할 거예요. 자,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이용해서 평행이라고 하고요. 자, 이 선 찍고 요 바깥쪽 라인으로 찍으면 요게 두 개가 평행하다고 되고 밑에는 완전히 구속되었음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저는 평행 방법을 썼지만 제가 왜 평행 방법을 썼냐면 사실은 여기 선을 한 개 더 그어서 얘를 각도를 이렇게 뭐 45도나 뭐 어떤 각도를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따라 다릅니다. 모델링은 하기 나름이라서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저는 그냥 평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얘를 이제 고정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타워는 구속이 완전히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거 자체가 돌출로 그냥 90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돌출이 아니라 이 평면도, 이 단면도 상으로 보면 이게 90도로 꺾여 들어가고 90도로 이게 꺾여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케치 종료로 빠져나오세요. 됐죠? 자, 이걸 요렇게 위로 꺾습니다. 자, AA 부분은 요렇게 뒤집은 형태에서 요 면인 거죠. 그래서 그 면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올리셔야 돼요. 요렇게 올려놓고 수직으로. 자, 스케치라고 눌러주시고, 요 앞에 있는 요 평면 보입니까? 여기 지금 XZ 평면이죠? 요 평면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지금은 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AA 부분, 단면으로 보면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해됐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스케치를 하고 선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가서 요 안쪽에 있는 요 원호를 그려줘야지 요게 바닥이 될 거거든요. 요 안쪽에 돌출로 빠져있는 부분에. 자, 그러면 요 원호 클릭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렇게 알 잡아주고 됐죠? 닫기 누르고. 자, 여기 치수가 6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꼭대기까지가 요 사이가, 즉 여기가 접선이죠. 접선 요 사이 접점이죠. 요 사이가 6mm가 되게끔 급속치수 이용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안쪽에서 클릭하면 안 되고요. 요걸 바깥쪽에서 클릭하셔야지 요런 색이 생깁니다. 안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중심으로 이 거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클릭을 할 때 바깥쪽에 있는 여기 접선 혹은 접점을 우리가 이제 치수 줄 때는요. 선을 클릭하고 여기 바깥쪽으로 여기 클릭해 주면 이런 표시가 납니다. 이런 마크. 보이셨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당겨 주고 이게 얼마라고요? 8, 6이죠. 6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1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요 중심선 사이의 거리, 요게 얼마라고요? 예, 뭐죠? 아이고. 자, 다시 급속지수 이용하고, 여기 끄트머리죠? 요 선하고 요 사이가 거리가 아니라 요 끄트머리입니다. 요 위에 있는 사각형 끄트머리 끝점하고 요 중심선 클릭해서 위로 당겨주면 여기 거리, 얘는 3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반경 쪽 한 번 더 클릭해주고, 여기 안쪽은 R70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반경 70이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 R 값입니다. 엔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두 개가 아직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이 거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고요. 여기 선상에서만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합니다. 예,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상에 표현된 게 없어요. 치수 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로 끝인 겁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여기서 또 탈 수 있는 건 없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A 부분 본 부분이 여기죠? 그 다음 BB 부분은 이 부분 맞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BB 부분 이렇게 또 방향을 좀 틀어놓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또 평면 여기 YZ 평면이겠다, 그죠? 상단에 스케치 들어가셔서 YZ 평면 안쪽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YZ는 요렇게 웅덩이처럼 요렇게 안으로 내려간 오목한 부분이죠. 자, 여기도 원호 클릭하고 이번엔 위로 찍고 위로 찍어서 얼추 밑으로 좀 내려놓죠. 여기까지 이상 없고 닫고 치수가 34라는 치수, 즉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끝점하고 여기 원호의 센터점하고 요 사이가 얼마라고요? 34라고 주고 여기 6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6은 어디까지일까요? 요 위에 꼭대기 요 선하고 요 끝자락에 여기 접점 부분 여기가 6이라고 주고 자 여기에 반경은 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45 그죠? 45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너무 많이 삐져나왔으면 땡겨주고 자 그래놓고 나서 또 보면 또 두 개가 남죠. 근데 여기 길이를 안 줬으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남았죠.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스케치 종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이제 우리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70, 70에 28하고 하는 요 블럭에서 요걸 빼낼 거예요. 그럼 형상적으로 요거 모델링 따로, 요거 모델링 따로 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요거 모델링부터 먼저 하시죠. 근데 얘가, 요 안쪽에 있는 타원이, 여기 정면도 쪽에 보면, 여기 AA 부분에 요 부분이 90도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퍼가 져 있죠. 구배가 져 있으니까 돌출할 때 스트레이트 하지 말고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구배를 이렇게 어떤 면까지 하려면 여기하고 여기 해고 여기에 원으로 그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나요? 면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곡면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써서 그 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돌출로 뽑을 거예요. 타원을. 자, 상단에 가면 곡면이라고 있고요. 이 중에 저는 이제 요거 쓰겠습니다. 스왑이라고 쓸게요. 스왑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단면, 여기 뭐 단면에 보면 곡선이 있고, 그 다음 가이드가 있는데요. 어떤 게 가이드가 되고 다 똑같습니다.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먼저 가도 됩니다. 어쨌든, 단면은, 저는 이 선 선택할게요. 단면은 이 선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가이드에 곡선 클릭해서 곡선은 단면, 가이드 곡선은 요거 선택할게요. 예, 상사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따로따로 선택해 줘야 된다는 게, 예, 이슈고요. 됐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타원 처음에 그렸던 얘를 가지고 돌출로 요 면까지만 뽑아내면 되죠. 다시 홈으로 들어오셔서요. 돌출 기능 이용하시고 이 선 선택하고요. 타원 방향은 반대고 끝은 어디입니까? 다음까지 하면 고면까지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없음입니다. 요 면하고 붙일 필요는 없죠. 굽에 들어가셔서 시작 한 개로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이 형상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이제 0도일 때 혹은 뭐 10도 그러니까 조금씩 오므러지는 게 보이십니까? 20도 오므러지죠. 이렇게 오므러져야 되겠죠. 여기 도면상에서는 90이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45도가 필요한데 30도까지도 괜찮은데 40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40도까지부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구배가 할 수 없는 각도라고 이제 나옵니다. 유젠 X가 그걸 판단했겠죠. 자기가 스스로 구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없는 작업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를 그냥 제로로 해서 스트레이트 90도로 그냥 뽑아내시죠. 그러니까 구배 없이 그냥 밑으로 돌출로 뽑아서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바깥에 있는 다른 구배 이용해서 요거를 오므릴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돌출상의 모델링은 안 된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로 놓으시고요. 스트레이트로 뽑아내고 불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죠. 이렇게 하나 뽑아낸 겁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배라는 명령으로 따로 별도로 쓸게요. 구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거는 또 먹혀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정면 선택을 눌러서요. 요 윗면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으로 요 면을 오므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면은 요거 선택하시고요. 구배할 면에 면 선택 클릭하셔서 요 옆면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각도를 그냥 10도, 그러니까 10도, 20도 한번 줘볼게요. 10도, 20도 펴지죠? 넓어지죠? 50도 넓어지죠? 우리 넓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고 45도 해주시면 한쪽으로 45도, 한쪽 즉 90도로 오므려진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요거 따로 만들어졌고. 자, 그럼 요거 바닥에 만들었던 요 곡면 요거는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어떻게 할까요? 숨겨주시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돌출 들어가서 바깥쪽에 있는 요 사각형. 여기 교차에서 정지 기능 끝이죠? 자, 사각형 클릭하고 방향은 반대로 오고 얘는 지금 가로 세로는 맞추니까 두께만 28T인데 우리가 원래 소재 크기를 29T로 하기로 했습니다. 1T는 표면 가공할 거니까요. 요거 29로 하고 불 없음으로 하셔야 돼요. 따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자, 구배도 없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요거 안쪽 거 따로예요. 색깔이 약간 이상하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결합이 안 되어 있을 때는요. 자, 그럼 상단에 결합이라고 하는 거 역삼각형 눌러보면 빼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주고 타겟은 얘 바깥쪽 클릭해주고 공구는 안쪽 거 빼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있죠? 자, 이렇게 넣고 놓아야지 이제 정확하죠? X, Y, Z니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바닥 쪽에 여기 각이 졌죠? 요 각진 부분을 R4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모서리 블렌드 이용하셔서 여기 4라고 주시고요. 안쪽 선 요거 잡아주시면 끝나죠? 예, R4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컨트롤 W 누른 다음에 표시 및 숨기기 들어가셔서 모두 숨기기,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만 플러스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기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됐죠? 예,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지금까지 한 작업은 뭡니까? UGNX 가지고 스케치하고 모델링 했고 데이터 설정하면서 했고 지오메트리 돌출까지 하고 모델 즉 1번부터 3번까지 다 완성하신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조 캠 프로그래밍 요거 가공 작업 진행할게요. 캠 가공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왼쪽을 조금 빼놓을게요. 그래 보시면서 할게요, 같이. 자, 그럼 이제 모델링 끝났으니까 이제 제조 쪽 가시죠.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여기 제조가 NX에서는 캠 가공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래밍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제조 들어오시고 됐죠? 자, 우리가 3D 가공입니다. 이거는 맞죠? 여기 90도, 90도에 해당하는 여기 이 경사면 타고 가서 R4를 타고 가야 되고 요 바닥 쪽도 R이 양쪽으로 두 개 잡혔었던 거 기억나죠? 얘는 3D 형상이에요. 어떻게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캠 제너럴이고 3D 가공이니까 밀 컨투어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됐고요. 자, 여기 빈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지오메트리 뷰. 자, MCS 밀 앞에 더블 플러스 컨트롤 클릭하시고요. MCS 밀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가공 원점을 잡을 건데요. 가공 세팅을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여기서 하십시오. 근데 세팅 여기 하긴 좀 그렇죠. 여기 터치하고 여기 터치해서 여기 절반 값 들어가고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신 센터. 여기 터치하고 여기 중심이니까 여기 터치하고 여기 터치해서 또 중간 찾아가고. 그거보다는 이거 가공상에서의 그 가공 원점은 요런 부분 모서리 잡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장비에서 세팅할 때도 그렇고. 그죠? 전 여기 요 모서리를 가공 원점 즉 공작물 좌표계로 여기 삼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려면 요 원점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가보면 여기가 좌표계 다이얼로그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만 요 끝점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거 의미는 뭐냐면 지금 기존의 스케치 원점에서 이렇게 옮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x의 마이너스 35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G54로 따지면 G54에 x 0점, y 0점, z 0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세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상세 정보 잠깐 눌러서 G09 옵셋이라는 부분이 1로 되어 있으면 G54가 뜨고요. 이 부분을 2로 바꾸면 G55가 떠요. 뭐 G54 그냥 쓰시겠죠? 그냥 그래서 1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높이 부분인데요. 자동 평면 안 할 거고요. 저는 평면을 따로 잡겠습니다. 평면 눌러주고 요 윗면 잡고요. 그 다음에 50이라고 이렇게 주면 Z50점이라고 부분이 이제 안전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법 쓰시면 되겠죠. 30이든 100이든 70이든 저는 50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세팅 끝났고. 자, 워크피스라고 하는 건 가공 완성된 부품과 그 다음에 원소재 크기를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파트 지정이라고 하는 건 완성된 부품을 클릭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클릭해 주고, 자, 완성된 부품 요거다. 요게 완성품이고, 확인. 그 다음에 블랭크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성품 기준에서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지 않죠, 제품이. 어떤 형태, 그 어떤 소재 기준으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랭크 지정에 들어가면 요건 이제 원소재를 이제 세팅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경계 블록을 이용해서 요 한쪽 위쪽만 1mm 좀 높일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 이쪽 그냥 28T의 소재가 나오는데 저는 29T 소재 준비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ZM 플러스 쪽에 더블 클릭하고 1을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F8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 1mm 올라온 즉 두께적으로는 이게 29T가 되죠. 29T짜리 소재를 준비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확인 눌러줄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계 공구 뷰로 들어와서 공구를 세팅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구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 그대로요. 네, 이거 적용할게요. 자 상단에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평엔드밀이다 그죠? 밀 컨투어 안에 있고 평엔드밀은 요거고요. 보랜드밀은 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평엔드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 클릭이 돼 있죠. 여기 이름을 T01이라고 할까요? 01에 평엔드밀이라고 쓸게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 직경은 10파입니다. 두 날이고 요거 두 개만 설정했고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공구번호 이건 1번이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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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세 가지 다 넣으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구 생성 들어가고 2번 공구는 볼앤드밀 6파이의 두 날입니다. 볼은 요거 세 번째 겁니다. 써있죠 밑에 드래그하고 T02번이라고 할 거고요. 자 지금 이름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볼 아니면 뭐 볼 10, 볼 6, 볼 4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쓴 것 뿐이에요. 여기는 이름을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볼앤드밀 됐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볼앤드밀 사이즈는 6파이고 두 날이고 공구 번호는 2번이죠. 요거 2 다 옮겨주세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공구입니다. 공구 생성 누르고 페이스 밀이라고 하는 페이스 커터인데요. 80파이짜리인데 페이스 커터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페이스 커터는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페이스 커터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제 UGNX에 들어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창에 찾아 들어가서 땡겨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밀링 앞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가공하는 부분이 요런 면을 가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면 밀링이라고 있어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페이스 커터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사실은 페이스 커터를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요. 솔직히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요거 평엔드밀 만들 때 있잖아요. 이거 공구를 그냥 80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페이스 커터의 형상을 좀 이제 찾아가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공구가 그냥 이 면을 깎는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가 필요한 건 G코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그냥 80파이로 평엔드밀로 그냥 찾아와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서 제공하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전 첫 번째 거 쓰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도 한 개가 만들어지고 또 한 개 나와요. 자, 더 이상 한 개 더 이상 만들 수 필요 없기 때문에 취소 나오면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제 요런 식으로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평행대멸 요거 80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오고 스트레이트로 나오겠죠. 아무튼요. 어쨌든 여기 100인데 우리가 80파에 쓴다 그랬으니까 요거 일단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름 변경으로 이렇게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죠? 엔터 눌러주고 자 요거 사이즈 바꿀 거니까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여기 직경이 이렇게 116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안 쓸 거고요 80이라고 하고 여기 못따기 각도를 제로로 하고 해주면 돼요. 사실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평행드밀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평행드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여기 절상날 6이고 공구번호 몇 번입니까? 3번 3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팅해도 됩니다. 자 이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공구를 하나, 둘, 세 개 만드신 거예요.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프로그램 순서뷰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이제 NC코드 툴패스를 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정은 좀 달라요. 표면 가공부터 먼저 할 거니까. 공구는 이렇게 먼저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표면 가공, 즉 페이스 커터로 표면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황삭하고 중삭, 정삭을 할 겁니다. 네, 공구는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셔서요. 표면을 가공하는 가공은 2차원 가공이죠. 그러면 컨투어는 이게 3D 가공이라고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밀 플라나로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쓸 거예요. 경계가 포함된 면 밀리. 거의 제 경험상에는 이거 하나면 거의 2D 가공은 거의 다
한 80% 이상 다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이거 잘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요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 바꿔주고, 공구는 여기 페이스 밀로 바꿔주고, 자, MCS 밀 요거 지오메트릭은 우리 워크피스에서 세팅했고요. 여기 메소드는요, 밀 피니시라고 해주시면 정삭 스타일로 가공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가공은 제가 정치수로 가공할 거거든요. 여기 써놨죠? 예, 예, 정치수로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고, 자, 그래놓고 요거 이름 조금 바꿔볼까요? 표면 가공 이렇게 그냥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럼 왔고요. 자, 면 경계 지정 요 부분이 이제 페이스 커터가 지나가야 되는 어떤 넓은 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페이스 커터 어디 지나가야 됩니까? 요 윗면이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하단 들어가서 이제 지금 요게 이제 가공 방식인데 한번 가공되고 들고 빠져나와서 한 방향으로만 가공할게요. 그러면 요거 맞습니다. 됐고, 요거 75%, 이 지금 80파이가 얘를 한 번에 지나갈 수도 있긴 한데요. 전 두 번 나눠서 가공할 겁니다. 어쨌든 요거 75% 그대로 두고, 블랭크는 가공 깊이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1 주시면 되고요. 절사탄 깊이 나눌 필요 없고, 스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삭이유인데, 우리 정삭이유 안 주기로 했죠. 정치수 가공할 거니까, 제로고. 자, 절삭 매규 변수 들어가셔서, 하향 절삭이고 스톡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정상이었는데 안 주기로 했으니까 제로 돼 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네, 확인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절삭 이동 들어가셔서 공구가 여기 바깥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내려와야겠네요. 자, 사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 의미는 없는데 이 부분은 거의 포켓 쪽에 포켓 가공할 때 안쪽에 가공할 때 약간 신경 쓰는 부분인데 바깥에서 공구 진입할 때는 공구가 바깥에서 헬릭스로 내려올 필요는 없죠. 바로 내려오면서 가공할 때는 헬릭스나 램프로 내려와야 되지만 자, 얘는 램프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플런지로 해주시면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게끔 했습니다. 예, 사실 세팅 안 해도 됩니다. 자,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송 및 속도 들어가셔서 속도는 추측 회전수는 8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80입니다. 자, 추측 회전수 스피드 속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S800 이송률 절삭 여기가 F값 F80 엔터 계산기를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지 확인 버튼이 떠요. 요거 눌러주시니까 요거도 체크가 켜졌죠. 아까 안 켜졌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고 하단에 생성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색깔이 요거 잘 보시면요. 여기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죠. 맞죠? 노란색 부분이 진입이고 하얀색 부분이 복귀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구 들어가고 진입하고 나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보니까 느낌상 이렇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고 또 이렇게 들고 나와서 또 이렇게 들고 두 번 가공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증에 들어가셔서 3D 동적에 놓고요. 속도를 좀 많이 낮춰 놓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모의 가공으로 시뮬레이션 볼 때 절대 재생 누르지 마십시오. 되게 느려요. 알겠죠? 3D나 2D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되게 느려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진입을 해서 면을 가공하고 있네요. 예, 가공하고 다시 들고 이쪽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고 빠져나와서 다시 진입하고 가공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표면을 정삭 가공했습니다. 정치수로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럼 표면 가공 하나가 완성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이번엔 공정은 뭡니까? 황삭인데 중삭 여유를 0.5 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쓸 때 공구는 황삭 공구를 그대로 쓰지만 중삭이나 정삭할 때는 보랜드면 하나 가지고 다 쓸 겁니다. 참고로 미리 말하지만 자, 황삭 가공은 평엔드면 10파이짜리 1번 공구 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됐고요. 여기 다시 오셔서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고요. 우리는 이제 3D 가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3D 가공이에요. 내려가면서 가공하는 거니까. 여기 밀 플라나가 아니라 밀 컨투어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황삭 가공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보통. 요거 황삭 가공이다. 물론 다른 뜻이 많겠지만, 요 라인은 이제 정삭 가공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 부분은 잔삭 가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걸 그냥 쓸 거거든요. 캐비티 밀링이라는 거. 요걸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황삭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공구는 1번 공구 바꿀 거고. 황삭이니까 밀 피니쉬로 하면 안 되겠죠. 밀 러프라. 여기 러프라는 게 황삭이 거친이란 뜻이고, 피니쉬는 다듬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러프 쪽을 쓸게요. 황삭 가공. 요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딴 건 아니고, 이게 스톡이라고 하는 정삭 여유값을, 혹은 중삭을, 여유값을 얘를 주게 되면 이제 1이 남고 얘를 주게 되면 그냥 어떤 값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값을 변경이 가능한 상수예요. 이해됐죠? 그냥 러프로 넣고 숫자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거친, 즉 황사 가겠다. 근데 꼭 이거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걸로 쓰면서 우리가 다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써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 본 거예요. 황삭 가공이라고 한글로 넣어줄게요. 황삭 가공. 있죠? 확인 눌러주고
자, 황사 가공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영역 지점으로 클릭 들어가셔야겠죠. 공구가 요 한쪽만 가공하는 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요 한쪽만이죠. 여기 가공 끝났으니까 이렇게 테두리 잡고 됐죠?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됐고 파트 따르기 요 포켓이니까 파트로 가야 되고 공구는 뭐 50% 정도로 이제 진입 이렇게 이 공구가 한번 진입해서 이제 XY 방향으로 가공되고 나면 두 번째 가공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공구 한 번 들어가서 가공 못 하죠. 한 번 가공 들어가서 돌려가면서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옆으로 움직일 때 그 스텝 값 중심과 중심과 여리를 공구가 50% 정도 쓰겠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 10파이니까 5mm 정도 옆으로 움직여서 또 가공하고 5mm 옆에 움직여서 가공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한 5mm씩 되겠다 그죠? 10파이 기준에 50파이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값은 6mm 한 방에 들어가서 가공한대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2mm씩 들어가서 가공하고 또 2mm 들어가서 가공하고 또 2mm 들어가서 가공하고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셔서 하향 절삭 그대로 두면 되고 수준 우선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스톡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상 여유가 1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상 여유, 중상 여유가 0.5 주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밀러프는 1이 들어가 있었어요. 맞죠? 방금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들어가서 이제 포켓 쪽 들어갈 때 공구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스트레이트보다는 헬릭스를 타고 들어가는 게 가공장이 좀 적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선 값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이송 속도 잠깐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스핀들 속도 저는 요게 주축 회전수를 2500, 이송 속도는 250 썼거든요. 그래서 스핀들 속도 즉 주축 회전수는 2500, S 2500, F 250 써있다 그죠? 250 그대로 쓰겠습니다. 엔터 쳐주고 있죠? 예, 요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숫자는 들어있는 숫자라서 여기 활성화가 안 됐네요. 그냥 그대로 안 바꿨으니까 숫자를. 자,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하단에 여기 생성 눌러주면 이제 툴패스가 생기고, 됐죠? 노란색을 먼저 보면 되겠죠? 노란색 먼저 보면, 이거 좀 덜 끝났는데. 예. 자, 여기 노란색을 먼저 보면요. 아이고, 예. 여기 노란색을 좀 먼저 보면, 요렇게 내려온대요. 여기 보이세요? 노란색이 요렇게 내려온다고 일단 예시가 보이죠? 예. 일단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냥 사라졌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넣고 이제 여기서 검증 한번 눌러보면 공구가 이제 어떻게 내려오는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서 검증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공구가 헬릭스로 내려와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느리게 해볼게요. 이렇게 타고 가고 또 헬릭스로 또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이해됐죠? 이런 식 가공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스텝이 2mm, 2mm, 2mm예요. 됐죠? 자, 확인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이 끝났고요. 자, 이제 중사 가겠습니다. 중사 갈 때는 볼랜드밀 가지고 갈게요. 정사 가고는 황삭은 평행됨밀 썼고요.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고 저는 중사 개념으로는 나머지 밀링 이거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황삭으로 이미 날렸죠, 이 부분을. 그죠? 그럼 남은 것들은 여기 계단 형식으로 단차가 있는 요쪽만 남았을 거잖아요. 계단 형식으로. 그럼 여기 딱 봐도 그런 형태가 눈에 보이죠? 직관적으로. 요거 쓰면 되겠다, 그죠? 말 그대로 나머지 밀링이니까. 요 공구로 이제 중삭 정도 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공구는 그대로가 아니고 보렌점을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 중삭이니까 요번에는 세미 피니시. 그죠? 요게 이제 정상의 유체로 요거는 1, 세미 피니시는 한 0.3인가 0.2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요걸 한번 보면 되고요. 바꾸면 되죠, 우리가. 그리고 이건 중삭 가공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중삭 가공 이상 없죠? 확인해주고 정삭 여유는 0.2mm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톡 값은 0.2mm라는 소리예요. 절삭 영역 지정 아이콘 클릭하시고 드래그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만 가공된다. 색깔이 딱 들어오죠, 그죠?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트 그대로 할 거고, 요거 그대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최대 거리는 그냥 1mm씩 스텝을 이제 Z 값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셔서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스톡은 0.25가 들어있군요. 들어가서 0.2라고 바꿔주고 됐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송 및 속도 들어가셔서 주축 회전수는 350, 이송 속도는 350, 주축 회전수는 3500, 이송 속도는 35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스핀들 속도는 S 3500 엔터, 이송 속도는 F 350 엔터, 계산기 클릭,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정삭이 되는 거죠. 네, 됐죠? 중삭이죠, 지금. 예, 생성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클릭을 해서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공구가 나머지 남은 것들을 이렇게 가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됐죠? 이런 식으로 가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절삭 패턴에 따라서 공구가 이런 식으로 진입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어떤 나머지 밀링의 어떤 절삭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확인 눌러주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삭 가공, 정삭 여유가 없이 정삭 가공 가겠습니다. 같은 공구 쓰겠습니다. 속도도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그다음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요번엔 요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윤곽 영역 요거 누르고요. 그대로 쓰고 요 부분만 피니시 해주시면 이제 스톡 값은 제로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잡고 여기는 정삭 가공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 다음에 절삭 영역 지적 클릭해서 요 영역 다시 한번 더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고 자,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방법 편집 들어가서 자, 지그재그가 아니라 요거는 외곽 다르기로 사실 이게 외곽은 포켓 가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삭 방향이 조금 이게 상향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포켓으로 해줘야지 여기 하향 절삭 되는데 얘가 외곽 다르기라고 하는 옵션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향 절삭 아마 되지 싶어요. 자, 일단 요 안쪽은 바깥에서 공구 안쪽으로, 즉, 요 위쪽에서 곡면을 타고 안쪽으로 가공해야 되죠. 그럼 요거 맞고, 하얀 절삭. 요걸 조금 이따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는 여기 50%를 하게 되면 이게 정삭이 되는 게 아니라서요. 얘를 일정으로 하고, 요 숫자를 되도록이면 낮추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이게 가장 좋긴 하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품질이 요구하는 품질에 따라서 이 부분에 스택 값을 옮겨 주셔야지 공구 더 촘촘하게 공구가 움직이거든요. XY 쪽으로. 그러면서 면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점점 작아질수록 좋지만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나 어떤 가공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하게 돼서 어쨌든 최적의 이 값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택 값은. 이거를 1, 2, 3 뭐 이렇게 남길수록 여기 이제 여기 언더컷에 요 바깥 쪽에 컷이 생기죠. 이렇게 되죠. 가공하는 평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남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고렌드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많이 줄여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오버스텝은 평면을 하면 되고 우리가 3D이기 때문에 3D는 파트라고 하는 면으로 파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공하게끔 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고 네, 됐죠? 드라이브 방법 잡았고 그 다음에 절삭 배기업 변수 들어가셔서 요거 그대로 주면 되고 스톡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제로인 거 확인했으면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가서 얘도 공구는 안쪽에 들어올 때는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선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선형이 이제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게끔 빨간색 선 보이시죠? 선택 눌러주고 선형 눌러주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동 속도 들어가서 S3500 그대로 쓸게요. 아까 중삭했을 때처럼 F350 쓰겠습니다. 엔터 계산기 클릭 확인 눌러주고 여기 보면 이제 생성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검증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색깔 한번 보죠. 공구가 이렇게 내려온대요. 바깥에 내려온 건 맞는데 아마 이 방향으로 돌 것 같네요. 이거 이 방향이 좌보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보고 가시죠. 검증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면 답 나오죠. 플레이 해보면 공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군요. 이거 이렇게 돌면 상향절삭 되죠. 우리가 지금 정삭하는데 상향절삭하면 안 되죠. 우보정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일단 이거 정지하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여기 편집 안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지금 가공상에서는 외곽인데 우린 포켓인데 포켓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뭘 바꿔주면 됐냐 하면 아까 이걸 얘기했죠. 절삭 방향을 상향으로 바꿔주면 뒤집어서 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요거 바꾸면 안 됩니다. 공구가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 올리면서 가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려가면서 가공하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상향으로. 확인 눌러주고 다시 생성 누르고요. 예,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검증 눌러서 공구 진행 방향 보시죠.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공구가 좌보정으로 가는지 하향 절삭 되는지 하향 맞네요. 됐죠? 속도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구가 요 면을 타고 가요. 조금 더 느리게 하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잔상들이 이렇게 남잖아요. 노란색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컴퓨터일수록 요 면은 소재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더 속도 빠르게. 네, 됐죠? 그러면 가공은 무리 없이 전체적으로 끝이 났네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돼요.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표면 황삭, 중삭, 정삭까지. 자, 프로그램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상단에 공구 경로 검증 클릭하셔서
공고 한번 더 돌려보시면 됩니다. 플레이 누르시면 전공정을 이렇게 3D로 볼 수 있습니다. 표면, 정삭, 중삭 이렇게 하게 되면 정삭이죠. 이건 아까 정삭을 봤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워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까지 한 작업이 뭐죠? 여기까지 하신 작업은 지금 공정상으로는 툴패스 잡고 가공 경로로 몰 가공까지 확인하셨고,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NC 데이터를 생성하고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면 되겠다, 그죠? 됐죠? 자, 이거 해주고요. 자, 프로그램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가면 포스트 프로세스, 요게 이제 G코드를 뽑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쟤는 이제 포스트를 요거 안 쓸 거고, 제가 만들어 놓은 포스트 쓸 거라서, 포스트 프로세스 찾기 왼쪽 마우스 클릭. 자, 그래 놓고 요거 두 번째 거, 디폴트 3축, 3축 요거 쓸게요. 자, 요 파일도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로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NC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그냥 NC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NC로 저장하고. 자, 그 다음 포스트는 미터법으로 요 단위를 바꿀게요. 우린 밀리미터 쓰니까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연산이 되겠죠. 여기 네 가지 공정에 대해서 G코드로 연산을 해서 데이터 값을 보여줄 거예요. 이 양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면 화면이 좀 커지죠. 자, 그 다음에 방향 키로 위로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전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정보예요. 자, 이 퍼센트 뒤에 EOB 지우고요. 프로그램 번호가 빠졌죠. 프로그램 번호는 0064번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밑에 부분 이제 저는 좀 임의로 쓰거든요. 뭐 쓰거나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XY 평면 쓰겠다. 그 다음에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죠. G40, 뭐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EOB. 뭐 원점 복귀를 뭐 굳이 해도 되지만 원점 복귀 한번 시키고 전체 축. 그 다음에 J1점으로 XZ축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주축 한쪽 방향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줄은 저는 지우는 편이고, 요걸 지워서 이렇게 놓으면 3번 공구 먼저 불러와서 페이스커터 먼저 불러와서 그 다음에 1번 공구 대기시키고 요 G54 기준으로 가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가공이고, 그 다음 쭉 내려가 보면 두 번째 공구, 그죠? 황삭 공구 와서 황삭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이제 황삭부터 여기서 또 많죠. 그래서 컨트롤 F 눌러서 이번에는 T3번 한번 찾아볼까요? T03인가요? 여기서 잠깐만요. 예, T03 요거 03으로 찾아야겠다, 그죠? 아, T01이죠. 참, 예, T02죠. 참 미안합니다. T02를 찾으셔야죠. 이게 이제 정삭 공구니까 찾으시면 여기 정삭이 또 나와요. 하단에.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뭡니까? 정삭이죠. 예. 3000에 뭐 350 다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 뭐 공구는 다 공정은 다 짜진 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줄이 뭐 엄청나게 좀 길 거니까 3D 가공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예. 이렇게 요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완성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요 도면 좀 켜놓고, 이번 시간 좀 정리를 하자면 UGNX 가지고 모델링도 하고 머신 센터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캠 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활용한 예제는 컴퓨터 여기 보시면 기계 가공 기능장의 공개 도면 4번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했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